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네시스는 요즘에는 거의 밥이에요. 밥. 이 경매장에서는 완전 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헤이맨입니다. 제가 오늘 경기도 안성의 롯데 오토옥션이라는 곳에 왔어요. 롯데 렌트카에서는 평균 한 25만 대 정도 되는 차량을 법인에 이렇게 빌려주는 렌트 사업을 해왔고요. 작년이랑 재작년은 매출이 아주 겁나게 좋아요. 이게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법인에 렌트카를 대여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걸 반납받아서 롯데 경매장에서 전량 매각을 하는데, 최근에 2년 동안 중고차 가격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매출의 영업이익이 완전 장난이 아니었어요. 제가 오늘 여기 롯데 오토옥션에 온 이유는, 롯데 렌탈 오토옥션은 생각보다 부지가 엄청 넓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아주 재미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오늘 이곳에 온 것은 제네시스 때문에 왔습니다. 오늘 제네시스 출품된 차량이 99대예요 99대. 롯데 경매장 같은 경우에는 매주 월요일 날 하는데, 오늘 하루에 출품된 제네시스 차량이 99대. 이 차량을 전부 다 낙찰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관건인데, 보통 이제 경매가 1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1시에 쫙 시작을 해서 중고차 딜러분들이 열심히 이제 버튼을 눌러서 자기가 원하는 입찰가를 5만원씩 눌러서 계속 높여가요. 이 경매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혼자 눌러도 상대방이 없으면 금액이 안 올라가는 시스템이라서, 내가 낙찰받은 금액은 누군가의 중고차 딜러분이 낙찰받은 금액에 5만원 더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경매장에서 오늘 제네시스가 99대 나왔다라고 하면 초반에는 이제 열심히 비딩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후반으로 갈수록 낙찰을 못 받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이 중고차 상황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 제네시스처럼 금액이 조금 무거운 차량들 있잖아요. 최소한 2,500에서 3,000, 4,000, 5,000 정도 나가는 이 제네시스 차량들은 중고차 딜러분들이 차를 사올 때 그냥 현찰로 100% 사오는 게 아니라 50%에서 80% 정도는 금융권의 도움을 받아서 차량을 매입해오는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이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중고차 딜러들도 이제는 현찰이 없으면 차를 못 사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다고 보시면 돼요. 현찰만 가지고 중고차를 매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찰이 그렇게 많은 중고차 딜러가 얼마나 있다고요. 3천만 원짜리를 현찰로 구입해서 10대면 3억이고요 20대면 6억이에요 6억. 30대면 9억이고요 보통 한 30대는 있어야 이제 장사를 할 텐데, 9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중고차 딜러 안 해요. 어디 가서 베스킨라빈스나 아니면 치킨집을 하나 차리죠. 9억 가지고 치킨집은 좀 너무 많이 드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서 제네시스나 이런 차량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법인 업체에서 이제 반환이 들어오는 시기가 도래를 했고요. 이제부터가 제네시스 금액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얼마나 제네시스 금액이 떨어질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경매장에 낙찰되는 정도를 보고 제네시스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네시스가 오늘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거의 99대나 나왔는데도 이 경매장에 제네시스가 생각보다 많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하루 출된 차량만 해도 1,500대. 이 1,500대가 오늘 하루에 최소 반 이상은 바로 다 팔려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최근에 롯데 경매장은 조금 많이 변했어요. 원래 자동차 경매장이 우리가 낙찰 받으려고 하는 금액에서 아슬아슬하게 약간 한 10% 정도 낮게끔 한다거나 해서 시작가를 책정을 해주거든요. 시작가가 낮게 책정이 돼 있으면 아무래도 낙찰 받을 확률이 훨씬 높은 거고, 시작가가 높게 책정돼 있으면 우리가 낙찰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심지어 어쩔 때는 시작가가 소매 가격에 준하게 이렇게 책정돼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좀 기다려야 돼요. 다음 회차가 돼야 한 10% 정도 금액을 내려서 시작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조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고차 딜러와 경매장 간에는 약간 그 시작가에 대한 줄다리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최근에 롯데는 이 봉인을 완전히 해제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차량 시작 가격 자체가 너무 낮은 바람에 이 롯데는 요즘 딜러들이 굉장히 막 흥분을 합니다. 시작가 이렇게 낮아? 근데 결국은 시작가가 낮다라고 해서 엄청 싸게 낙찰되는 건 아니지만, 롯데에서 보여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우리 좀 금액을 더 받고 덜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웬만하면 차량을 경매로 다 매각을 해서 빨리빨리 순환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롯데가 가지고 있는 거의 25만 대에 가까운 차량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법인 렌트 나갔던 차량들이 반환 주기가 돌아오거든요. 그렇게 돌아온 반환 주기에 맞춰서 차량을 빨리빨리 매각을 하고 유통을 하려고 하는 때 어떤 이런 모습이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도 요즘 머리가 많이 아플 거예요. 근 2년간은 정말 꿀을 빨았죠. 정말 중고차 가격이 너무 좋았는데, 이제부터 중고차 가격이 막 떨어지고 이런다라고 하면 25만 대 차량 적은 차량 아니에요. 이 많은 차량들을 법인의 장기 렌트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계속 매각을 해서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결국은 받아줄 사람은 누가 있냐? 결국은 중고차 딜러나 어떤 전문 이런 B2B의 형태가 맞는 거거든요.
있거든요. B2C로는 힘들어요. 살짝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현대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이제 본격적으로 중고차 쪽으로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이 중고차 유통업이 해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현대나 기아나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이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롯데 자체도 우리도 중고차를 한번 해볼까? 어차피 자동차 경매장이 있는데 이렇게 살짝 하고 있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굉장히 아주 다채로운 차량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네시스는 요즘에는 거의 밥이에요. 밥. 이 경매장에서는 완전 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100대 200대 제네시스 나오면요, 중고차 딜러들이 차를 사가기에는 너무 부담되는 대수고요, 또 너무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조금 아시는 분들이 자동차 경매 대행을 통해서 제네시스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롯데 오토옥션은 자동차 경매를 시작한 지가 정말 오래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정도 됐다라고 알고 있고요. 이 시스템은 우리나라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일본의 기술력과 그 운영 노하우를 전부 다 가져와서 대한민국에 적용시킨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일반인들이 이 경매장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매장은 일반인들은 낙찰을 받지 못해요. 일반인들이 경매장에 들어와서 낙찰을 받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경매로서의 어떤 기능이 없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매로서의 기능이 없어지게 되면 더 이상 중고차 딜러들은 경매장을 찾지 않게 되죠. 중고차 딜러들이 경매장을 찾지 않게 되면 하루에 보통 1000대 1500대씩 출품되는 이 차량들을 전부 다 소화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팔고자 만들어진 게 바로 자동차 경매장이에요. 이 롯데 자동차 경매장의 특성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거의 90% 이상이 3년에서 5년 이내의 차량들이고요. 90% 이상의 차량들이 법인이나 기업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개인한테 장기 렌트를 했던 그런 차량 처리하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롯데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시스템도 잘 돼 있고요. 정말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롯데가 이렇게 경매장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요. 그래서 저 헤이맨이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경매장에서 제네시스 G80도 괜찮고요, G90도 괜찮아요. 최근 나온 G90을 보면 와, 정말 끝내줍니다. 야, 정말 막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끝내줘요. 하지만 이 전율로는 이 느낌은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지금 제 뒤에 있는 이 제네시스 G90, 최근에 나온 신형 G90에 비하면 이 G90은 다소 약간 디자인이 좀 그렇지 않냐라는 느낌이 드는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봐서는요, 저는 신형 G90보다는 이 바로 앞전에 이 구형 G90 역시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G90 역시도 초기에 신차가는 거의 1억이 넘는 금액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5천만원 중반대에서 만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런 대형차들은 이 바로 신형 모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바로 맞아요. 왜냐면 이런 차량들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타는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최신형 차량을 타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경매장에 나온 이런 차량들을 보면 주행거리가 생각보다 얼마 안 돼요. 이 차량도 지금 한 7만 정도 그 정도 되는데, 평균 5만에서 7만 정도 되고, 이 법인에서 빌려준 이 렌트카를 반환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트나 이런 데 상태만 보더라도 저는 이 신형 G90 정말 추천을 하고요. 만약에 기름값이 정말 좀 부담이 된다 라고 하면요, 안양의 그 블루나인인가 거기 가면 이 트렁크 쪽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다가 도난 모양의 이 LPG 통을 장착을 하고요, 평균 개조 비용이 한 4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LPG 차량으로 개조를 해서 타고 다니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 LPG 차량으로 개조하게 되면 시내를 돌아다니면 연비가 그렇게 확 와닿진 않는데, 시내가 아닌 고속주행을 한다든가 고속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차량이라고 하면 그때는 확실히 느낌이 올 겁니다. 야, 이 신형 이 G90을 타면서 이 정도 연비에 이 정도 경제적으로 탈 수 있다, 이건 정말 저는 정말 괜찮은 선택이라고 봐져요.